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영상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보시고 투자의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공 항상 응원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테슬라의 베이 지역 로보택시가 1000% 늘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어제 샌프란시스코 대규모 정전 때 웨이모 차량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멈췄던 사건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테슬라 쪽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일론 머스크가 올인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로보택시 질문을 받았죠. 그 자리에서 머스크는 차량 규모 확대 계획을 밝히면서 올해 말까지 베이 지역에 1000대 이상, 오스틴 지역에 500대 이상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야심찬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후 오스틴은 아직 눈에 띄는 변화가 크지 않았는데요. 베이 지역은 초기에 20대 안팎이었던 규모가 어느새 100대를 훌쩍 넘기는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걸 보면 테슬라 로보택시 프로젝트가 이제 진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이 확 옵니다. 다만 머스크가 말했던 1000대에는 아직 크게 못 미치는 숫자였죠. 그런데 여기서요, 베이 지역 차량 함대 수가 1000% 이상 폭발적으로 커질 조짐이 보입니다. 자, 근거를 보겠습니다. 최근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베이 지역 승차 공유 서비스를 위해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 위원회에 차량 1655대, 그리고 안전 모니터 직원 798명을 등록했습니다.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 8월 당시에는요, 테슬라가 차량이 겨우 20대 안팎, 운전자도 128명 정도였다고 알려졌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압도적인 숫자로 확대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바로 이겁니다. 등록된 차량 수는 서류상 승인된 함대 규모를 의미한다는 점이에요. 즉, 실제로 도로에서 운영되는 차량 규모와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12월 22일 기준으로 베이 지역에서 운영 중인 차량은 약 128대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등록된 1655대는 추가적인 서류 작업이나 규제 장애물이 없다면 테슬라 내부 결정만으로 원하는 만큼 언제든 운영 함대에 추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지금 128대는 이미 현장에 투입된 선발대이고 나머지 1600대 안팎은 언제든 출격 대기 중인 예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앱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올해 남은 짧은 기간, 대략 9일 정도 동안 운영 차량 수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테슬라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먼저 크게 확보해두고 내부 준비가 갖춰지는 대로 단계적으로 차량을 투입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장기적으로 완전 무인 로보택시 전환을 위한 데이터 수집, 안정성 검증 과정이기도 하다. 연말 시즌 베이 지역에서 차량 증가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 이 부분은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자, 다음 소식도 이어갈게요. 12월 15일에 포착됐던 오스틴의 안전 모니터 없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 근황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테슬라 AI팀 엔지니어 필 두안이 한국 시간으로 12월 22일 이런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어요. 안전 운전자 감독 없는 FSD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영상 내용은요, 운전석도 비어있고 조수석도 비어있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차가 오스틴 도로를 유유히 주행하는 모습이 실내 시점으로 담겼습니다. 자, 이제 웨이모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죠. 이 정전 때문에 웨이모 택시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집단으로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고, 제가 어제 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의 여파가 하루가 지나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전은 변전소 화재로 인해 대규모 고객에게 영향을 줬고, 규제 당국도 상황을 들여다보는 분위기라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테슬라는 바로 반격하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AI 공식 계정이 비슷한 야간 정전 상황에서 FSD가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할 때 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관찰한 뒤 안전하게 주행을 이어가는 이용자 실제 영상을 공유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런 설명도 붙였습니다. FSD는 정전 상황을 포함한 수십억 마일에 달하는 실세계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되었다. 즉, 실전 대응 능력을 강조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X, 그러니까 옛 트위터죠. 그 플랫폼에서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 마리오 나팔도 긴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뉘앙스였어요. 샌프란시스코 정전, 웨이모는 멈췄지만 테슬라는 주행했다. 웨이모는 지도와 질서가 완벽하게 유지되는 상황에 베팅했고, 테슬라는 예측 불가능한 혼란 속에서도 주행할 수 있는 능력에 베팅했다. 그리고 이번엔 테슬라가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이 정전 소식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는 샌프란시스코 정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또 테슬라 AI팀 엔지니어 필두안도 FSD는 정전 상황에서 사람이 하듯 행동한다, 이런 취지로 언급했고요. 테슬라와 X의 소셜미디어 담당자로 알려진 비브 한투도 안개도 짙었는데 FSD는 문제없이 도시 곳곳을 누볐다,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뉴스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20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취지의 보도를 내놨어요. 스타쉽 시험 비행 폭발 잔해가 근처 항공편에 위험을 줬을 수 있다. 이 내용이 다시 논쟁을 키웠죠. 그러자 스페이스X는 즉각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왜곡된 정보에 기반한 거짓 내러티브다. 공역 관리 시스템과 사전 조정된 위험 구역 내에서 통제됐고 어떤 항공기도 실제로 위험에 처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요.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한 줄로 정리해 볼게요. 이런 식의 뉴스, 반박, 논쟁이 반복될수록 테슬라와 머스크 관련 자산은 기술 그 자체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서사에 흔들리면서도 동시에 더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런 오보 논쟁만으로도 테슬라 주가는 생각보다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요, 현실과 기대 사이의 갭이 엄청나게 큰 상태입니다. 현실부터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1위 자리 BYD에게 내줬고요. 2024년에는 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FSD는 아직 법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로보택시는 일부 도시에서만 테스트 중입니다. 옵티머스는요, 아직 거의 연구실 단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죠. 전 세계 전기차 1위, 에너지 공룡, 로보택시 플랫폼, 휴머노이드 로봇 제국, 이런 기대가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즉 현실은 빡빡한데 기대는 하늘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갭이 큰 기업일수록요, 작은 뉴스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FSD에서 사고 하나만 나도 실적 발표에서 마진이 1%, 2%만 빠져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기 차트만 보는 분들은 테슬라는 도저히 못 들고 있겠다, 이렇게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요, 정작 이런 공포 구간에서 싸게 파는 쪽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고 그 물량을 받는 쪽이 장기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이 차이를 알고 자금을 활용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뉴스를 보고 따라 들어가느냐, 결국 계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한 명을 예로 들어볼게요. 억만장자 투자자로 유명한 론 베런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테슬라에 4억 달러를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린 사람입니다. 그도 단기적인 그림이 아니라 장기 시나리오를 보고 움직였던 거죠. 자, 여기서 제 이야기도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난 9년간 저 역시 이 시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정부와 밀접하게 얽힌 기업들의 행보는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변수가 너무 많고요. 그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업로드뿐만 아니라 시황 브리핑, 손실 종목 상담, 기업 분석 자료 공유, 포트폴리오 변화까지 여러 가지를 계속 병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요, 사적인 시간을 줄여가면서 집필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출판사에 등록이 됐습니다. 이 책에는 영상에서 차마 다 풀지 못한 더 깊은 내용을 담아놨어요. 과거 사업가에서 기업가로 그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초기 투자자로 알려진 론 베런의 관점, 그리고 대형 자산 운용사들의 포트폴리오 행적까지 정리하면 그간의 데이터를 전부 레이어드한 저만의 데이터 결정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보이시는 것처럼 판매하려던 서적이에요. 근데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고민하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만 책을 100% 무료로 선물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투자 금액이 얼마냐를 떠나서 개인 투자자 자금을 현혹시키는 기관과 세력이 뿌려놓은 달콤한 꼬드김에 당하지 않고 이 거대한 금융시장 중심에서 다 같이 웃으면서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여러분 모두가 한 장면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책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딱 10초만 쓰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해서 책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로 들어가 받아보실 정보를 입력하시고 하단 댓글란에 딱 한 글자 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장 전망, 투자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응원의 한마디, 혹은 지금 겪고 계신 투자 고민도 함께 적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이제 막 관심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우량 기업과 어깨를 견주는 테슬라이지만 변동성은 그 기업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진입도 어렵고 관점도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계획이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책이 여러분의 계획에 좋은 방안을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게 다 귀찮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에너지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보만 받고 유료로 돈을 받는 업자인지 꼼꼼하게 조회하고 도서와 관련된 정보까지 전부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놓인 분들 그 깊이를 제가 다 헤아릴 순 없지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1%라도 남아있다면 저를 따라 그 1%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